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아침엔 매일경제가 여러분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망명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의 금고지기 사위 한국으로 망명했다. 오늘 매일경제 일면 톱, 매일경제만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 지난 2019년에 탈북을 통해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요, 장인은요, 전일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동창으로 북한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좀 아픈 대목일 수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북한 인사가 망명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용구 폭행 영상에 여기 보면 이 택시 기사 뭐 이런 내용이 좀 생략이 돼 있는 말이죠. 이 폭행 영상에 안 본 걸로 하겠다. 눈 감은 경찰이다. 이런 내용 뒤늦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는데 영상 확보 못했다.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증거 누락 정황이다. 경찰 뒷북 진상조사 나섰습니다. 검찰은 영상 분석 통해 특가법 적용 등 검토하겠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이게 처벌이 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어제 모습인데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죠. 마치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날씨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불광천이라고 써 있죠. 여기 지금 나들이 나오신 겁니다. 어제 서울 13.9도입니다. 114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 하순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보면요, 추워도 이런 추위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기온이요, 서울에서는 10도 이상 올라가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굉장히 요새 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도 되는 건지는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권 돈풀기 과속이다. 기재부가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청, 선거 앞두고 재정지원책 뭐 이런 주장들 지금 내놓고 있죠. 기재부 브레이크 역할 제대로 못한다. 돈 문제 좀 걱정된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굉장한 질타를 받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필요하지만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경제 위기 우려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부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쥐어짜기입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도 2월 정도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들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그렇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요. 지금 원래 약속한 물건 주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람에 있는 백신을 아껴 쓰는 모습들.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쥐어짜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친문 잡기입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여당, 여권 인사들 최근에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내놓는데 이게 보면은요
친문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기사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보고도 못 본 척. 일면 기사 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경찰이 뭔가를 못 본 척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군필 우대 폐지. 정부 부처 한 곳에서요. 공공기관 승진과 관련해서 군필 이 부분 이거 반영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죠. 보호자가 확진 뒤에 고양이가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감염이 된 겁니다. 외국에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해외에선 밍크, 사람, 이 전파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의심 사례입니다. 이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고양이 코로나 감염 국내 첫 확인입니다. 이미 19개 국가에서 400건 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반려동물 사람 전파 사례. 이거는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반려동물 사례는 각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건 전파 사례 없습니다. 다만 밍크에서 사람, 의심 사례는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그런데요. 국내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동물 검사 그리고 격리 이거 지침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방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농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기사 몇 가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부 새학기 등교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매일 학교 갈 듯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등교를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뭐 논문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약간 좀 공방이 있어요. 여당에서는 다시 학교 열어야 한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그간은 왜 문 닫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 낸 지가 좀 꽤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약간 지적이에요. 여권은 학교 안전하다. 등교 수업 확대할 필요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논문은 10월에 제출되는데 방역 대책 때 왜 반영 안 했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공방처럼 좀 가고 있어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요. 앞서 기사서 봤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동물로 감염이 된 건데요. 반대로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과 동물 전파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고양이라든지 개에서 반려동물에서 감염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호랑이가 기침을 해서 감염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서 동물로의 그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가 여러 개 되어 있지만 동물로서의 사람 감염 사례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 중간 숙주로 사양 고양이나 낙타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밍크 사육지에서 밍크가 감염이 되면서 밍크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공기 중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사람으로의 감염 사례는 없고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의 감염성은 아직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려동물로부터 사람, 그러니까 뭐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네네. 어떤 지침,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지침은 사실은 CDC에서도 다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외부로 외출을 시키면 안 되고요. 예. 하지만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출을 하죠.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런 반려동물을 그렇다고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손 소독제나 알코올로 털을 소독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동물을 만질 때 감염이 되는 사례는 이렇게 털을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핥거나 이렇게 입에 대고 키스를 하거나 이럴 때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위는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동물을 만진 후에는 손을 소독해주고 특히 5세 미만이나 고령자 기저질환자들하고는 반려동물의 접촉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 반대 경우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앞서서 기사로도 소개해드렸지만 등교 수업 재개를 지금 교육당국이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등교 수업 재개는 지금의 확진자가 조금 줄고 있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등교 재개의 전제 조건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에 맞춰서 학생들을 등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교사분들을 우리가 접종 우선순위에 조금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등교 재개와 함께.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증상이 있거나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조금 구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필요하지만 좀 더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진단 키트 부분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네. 자, 최근 들어서 보면요. 확진자 발생 건수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걸 낮추는 걸 고민할 때가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아마 재조정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소별, 행위별에 의한 그런 위험도를 고려를 해서 제 단계 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설 연휴까지는 우리가 이 5인 이상의 모임 자제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백신 접종이 얼마나 신속하게 되냐에 따라서 단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보다는 무증상 감염자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최근 주말 동안에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신속 선별검사소에서 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고려를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중환자이라든지 요양병원, 교회 등에 대한 이 정기적인 전수검사도 같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모자란다. 세계 각국이 아우성입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여기 공장이 불이 났어요, 공장에서. 그럼 당연히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화이자도 증설 공사로 공급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스페인 일부 지역은 접종을 일시 중단했고요. 미국에서는요, 이 백신 이 한 병당 약이 들어있는 그 병이 작은 병이 있거든요. 그 한 병당 지금까지는 5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이걸 좀 늘려라. 6회 접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계획 변동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접종 주기, 2회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 주기를 더 길게 잡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른바 이제 백신 쥐어짜기 모습입니다, 지금. 자, 전미 교수님, 일단 우리 당국에서는 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도 안심할 수 없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이가 좀 백신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나라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는 면역이 안 좋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을 하면서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거 돌연변이 돌기 단백질에 생긴 변이에 대해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예. 남아공 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돌기 단백질에서도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전파력도 빠르지만 이 변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라는 것이 돌기 단백질의 여러 부위에 예. 항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몸 자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이 어떤 항체가 듣지 않는다는 그런 걸 떠나서 몸 전체 면역 반응 자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해서 백신이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예.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6주 이내에 새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뭐 코로나 얘기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